샵 90대 어르신이 혈관 나이 50대인 이유. 마이너스 3분 아침 습관의 기적. 92세 김할머니가 병원에서 혈관 나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본 의사가 깜짝 놀라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혈관 나이가 53세로 나온 것입니다. 의사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셨길래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할머니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3분만 이것만 했을 뿐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김할머니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90세가 넘었는데도 50에 60대 수준의 혈관 나이를 가진 어르신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하기 전 이런 놀라운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장수로 이어집니다. 도대체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15년간 전국의 90세 이상 어르신 3천여 명을 직접 만나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한 장수를 누리는 분들은 모두 똑같은 아침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 3분이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영민 할머니 78세. 5년 전까지만 해도 혈압약 3개를 드시고 무릎도 아프셔서 계단 오르기가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3분 아침 습관을 시작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모든 약을 끊으시고 매일 산책을 하십니다. 혈압은 120에 80으로 완벽하게 정상이고 무릎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남 진주의 홍순자 할머니 86세. 3년 전까지는 고혈압 약 4개를 드시며 자주 어지러우셔서 집 밖 나가기가 무서우셨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혈압약을 2개로 줄이셨고 1년 후에는 1개만 드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30분씩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5대 장수촌으로 불리는 블루존을 연구한 댄 뷰트너 박사도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아침 습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 이탈리아 사르데냐 모든 지역 사람들이 똑같은 아침 루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최근 과학적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0세까지 사는 것은 30%만 유전적 요인이고 무려 70%는 생활 습관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3시간이 하루 건강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3분 아침 습관이 무엇일까요? 바로 침대에서 서서히 몸 깨우기입니다. 너무나 간단해 보이지만 이 작은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심장의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밤새 느려졌던 심박수가 갑자기 빨라지면서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거든요.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아침 6시부터 12시 사이에 심근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급격한 변화 때문입니다. 반면 침대에서 3분간 몸을 서서히 깨우면 자율신경계가 점진적으로 전환됩니다. 혈압과 심박수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이런 점진적 각성법을 실천한 노인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3% 낮았다고 합니다. 울산에 사는 권순마 할아버지 74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바로 헬스장에 가서 공복에 러닝머신을 30분씩 뛰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셨습니다. 혈당이 40까지 떨어져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죠. 지금은 아침에 3분간 몸을 깨운 후 가벼운 산책만 하시는데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알람이 울려도 눈만 뜨고 몸은 그대로 누워있는 것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2단계는 발가락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발가락을 10번 두부렸다 펴고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5번씩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말초혈관부터 서서히 깨어납니다. 3단계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 펴는 동작을 5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허리와 등도 자연스럽게 스트레칭 됩니다. 마지막 4단계는 침대에 앉아서 1분간 심호흡하는 것입니다. 이때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더 좋습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을 5번 반복해주세요. 이 간단한 3분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첫째, 자율신경계가 안정적으로 전환되어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집니다. 둘째, 혈액순환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심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관절과 근육이 서서히 깨어나 부상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대전에 사는 김철호 할아버지 83세는 3년 전까지 아침마다 알람과 함께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셨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3분 깨우기를 실천하신 결과 한 번도 아침에 어지럽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은 이 3분 습관과 함께 몇 가지를 더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컵 천천히 마시기입니다. 밤새 8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서 우리 몸은 경미한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찬물을 갑자기 마시면 위장이 놀라서 경련을 일으키고 뜨거운 물을 마시면 식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최순덕 할머니 91세는 70년 넘게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별 생각 없이 하던 습관이었는데 나이 들면서 그 효과를 정말 체감하신다고 합니다. 변비도 없고 혈압도 안정적이라고 하시더군요. 일본 도쿄 연구진의 발표를 보면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마신 사람들의 혈압이 찬물을 마신 사람들보다 15% 더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소화효소 분비도 20% 증가했다고 하네요.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30초에 한 모금씩 천천히 드세요. 총 5회 6건에 나누어서 마시면 됩니다. 레몬 한 조각을 넣으면 비타민C 보충과 항산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밤새 경직된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시간이죠.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매년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활동하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부산에 사는 이정자 할머니 89세는 85세까지도 허리가 꼿꼿하고 무릎도 전혀 아프지 않으십니다. 비결이 바로 50년간 이어온 아침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5번씩, 어깨를 앞뒤로 돌리기 10번, 허리를 좌우로 비틀기 5번씩, 다리 들어 올려서 무릎 구부렸다, 펴기 10번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플 정도로 하면 오히려 근육이 손상될 수 있어요.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아침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60세 이상 노인들의 관절 가동 범위가 25% 향상되고 낙상 위험이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5분만 투자해도 이런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5분간 햇볕 쬐며 심호흡하기입니다. 우리 몸은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D를 만들어냅니다. 비타민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과 우울증 예방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광주에 사는 박문수 할아버지 87세는 매일 아침 7시에 베란다에 나가서 15분간 햇볕을 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좋아서 하던 일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건강에 좋은 습관이었던 거죠. 골밀도 검사에서도 70대 수준이 나왔다고 하십니다.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D 수치가 충분한 노인들의 감염병 발생률이 부족한 그룹보다 무려 30%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서 밤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햇볕을 쬐 때는 선크림을 바르지 마세요. 비타민D 합성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대신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만 쬐면 충분합니다. 이때 심호흡을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세요. 5번째는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유지를 위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인천에 사는 김영희 할머니 93세는 매일 아침 계란 2개와 우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5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인데 덕분에 근육량이 70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93세에도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네요. 텍사스 대학교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아침에 단백질 25g 이상을 섭취한 노인들의 근육량 감소 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계란 2개면 12g, 우유 한 잔이면 8g, 여기에 두부 반 모나 요거트 한 컵을 추가하시면 충분합니다.
6번째는 30분간 가벼운 산책입니다. 아침 산책은 하루 중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공기도 맑고 사람도 적어서 걷기에 최적이거든요. 무엇보다 아침 운동은 하루 종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서동철 할아버지, 88세는 40년간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집 앞 공원을 30분 동안 걷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덕분에 혈압약 한 알도 안 드시고 혈압이 정상이라고 하네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2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의 조기 사망률이 전혀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16.30%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무려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침 산책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분당 100보 정도의 여유로운 속도로 걸으시면 충분해요.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새소리나 바람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하루 계획을 적으며 뇌 활성화하기입니다. 아침에 오늘 할 일을 종이에 적는 습관이에요. 손으로 글씨를 쓰면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정말수 할머니, 85세는 60년간 매일 아침 일기장에 오늘 할 일을 적으십니다. 처음에는 가계부 쓰는 습관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기억력 훈련이 된 거죠. 85세에도 기억력이 50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의 뇌파 측정 실험에서 손글씨를 쓸 때 뇌의 활성화 정도가 키보드 타이핑보다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실행 기능을 관장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루 계획을 적을 때는 복잡하게 쓸 필요 없어요. 오늘 만날 사람, 오늘 할 일, 오늘의 목표 이 3가지만 간단히 적으시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 7가지 습관을 모두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놀랍게도 총 1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침대에서 몸 깨우기 3분, 물 마시기 5분, 스트레칭 5분, 햇볕 쬐기 15분, 아침 식사 30분, 산책 30분, 계획 적기 5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째 주에는 침대에서 몸 깨우기와 미지근한 물 마시기만 해보세요. 둘째 주에는 스트레칭과 햇볕 쬐기를 추가하고 셋째 주에는 단백질 아침 식사와 산책을 더하세요. 마지막 넷째 주에 하루 계획 적기까지 완성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늘려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포기하기 쉽거든요.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아침 실수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복에 격렬한 운동하기입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뛰거나 무거운 것을 들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서 실신할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얼음물이나 뜨거운 음료 마시기입니다. 밤새 체온이 내려간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운 물을 마시면 위장이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뜨거운 음료는 식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 먹고 바로 눕기입니다. 아침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바로 다시 누우시는 분들 정말 위험해요. 약이 식도에 걸려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약을 드신 후에는 최소 30분은 똑바로 앉아 계세요. 이런 실수들을 피하고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영남 진주에 사는 홍순자 할머니는 이 습관들을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부산의 김영철 할아버지는 당뇨 혈당이 200에서 120대로 떨어졌습니다. 대전의 최말자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던 분인데 매일 아침 계획 적기를 시작한 후 인지기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셨습니다. 지금은 손자 이름은 물론이고 생일까지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입니다. 아침 1시간 반의 습관이 하루 24시간을 결정하고 하루의 반복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혹시 이제 와서 바꿔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너무 늦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변화할 수 있어요. 실제로 90세가 넘은 분들도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서 건강이 좋아진 사례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처음에는 3분 몸 깨우기가 30초만 되어도 괜찮아요. 미지근한 물도 반 컵만 마셔도 좋고요. 스트레칭도 목만 돌려도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혼자 하다 보면 포기하기 쉬운데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하면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장수는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각 계절마다 조금씩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봄에는 운동 강도를 조금씩 늘려가시고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일찍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니까 체온 조절에 신경 쓰시고 겨울에는 실내 활동 비중을 늘리세요. 나이대별로도 약간씩 조절이 필요합니다. 60대는 기본 습관을 모두 실천하시면 되고 70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강도를 조금 낮춰서 하세요. 80대 이상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침대에서 몸 깨우기는 5분으로 늘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시면 운동 강도를 천천히 늘려가시고 당뇨가 있으시면 아침 식사 후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관절염이 있으시면 스트레칭할 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심장질환이 있으시면 산책할 때 숨이 차면 즉시 휴식을 취하세요. 건강한 장수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몸을 깨울 때도 귀찮다가 아니라 내 몸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미지근한 물을 마실 때는 내 몸의 세포들이 기뻐한다고 상상하며 마시고 스트레칭할 때는 관절과 근육들이 하루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움직여 보세요. 햇볕을 쬐 때는 자연의 에너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태양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아침 식사를 할 때도 내 몸을 위한 영양을 공급한다는 소중한 마음으로 천천히 드시고 산책할 때는 주변의 자연과 이웃들을 보며 살아있음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계획을 적을 때도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살겠다는 다짐을 담아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몸의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은 늘어나서 면역력이 향상되고 자연 치유력이 높아져요. 실제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7.5년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대 옆에 물컵을 미리 준비해두고 스트레칭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세요. 산책용 신발과 옷도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두시고요. 이렇게 하면 아침에 망설임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서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시간은 나만의 건강 시간이라고 선언하시고 가족들의 협조를 구하세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습관 달력을 만드는 것도 추천합니다. 달력에 실천한 날짜에 체크 표시를 하면 성취감도 느끼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일주일 연속으로 했으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한 달 연속으로 했으면 가족들과 함께 축하하세요.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하루 빼먹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습관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80%만 지켜도 충분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몸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체중, 혈압, 기분 상태, 잠의 질 등을 간단히 적어두면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지 몰라도 몇 주 후에 보면 놀라운 개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 산책하고 가족과 함께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면 더 즐겁게 지속할 수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담당 의사에게 생활습관 변화에 대해 알려서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으니까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시고 그 후에 효과를 평가해보세요. 대부분 2주 정도면 작은 변화를 느끼시고 한 달이면 확실한 개선을, 3개월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습관별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침대에서 몸 깨우기를 할 때 더 졸려지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시간을 1분으로 줄이시고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세요.
밝은 빛을 보는 것도 각성에 도움이 됩니다. 미지근한 물의 정확한 온도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온도계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컵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고 느껴지면 적당합니다.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면 됩니다. 스트레칭할 때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데 괜찮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통증이 없다면 대부분 괜찮아요. 관절 사이에 기포가 터지는 소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소리와 함께 아픔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햇볕을 쬐일 때 선크림을 발라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15분 동안만큼은 선크림을 바르지 마세요라고 답합니다.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자외선이 필요해요. 15분 후에는 꼭 선크림을 발라주시고요. 단백질 음식을 소화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에게는 연두부나 달걀찜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을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우유나 요거트도 좋은 대안이에요. 고기가 어려우시면 생선을 삶아서 드시거나 닭가슴살을 곱게 다져서 죽에 넣어 드세요. 산책할 때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무릎이 아프시면 산책 시간을 10에 15분으로 줄이시고 평지만 걸으라고 답합니다. 그래도 아프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이나 의자에 앉아서 다리 올렸다 내리기를 하세요. 계획을 적을 때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에게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아침밥 먹기, 약 먹기, TV 보기 같은 당연한 일이라도 적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니까요. 이제 이 7가지 습관이 우리 몸에 어떤 과학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몸을 서서히 깨우면 자율신경계가 안정적으로 전환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집니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혈액 점도가 낮아져서 심장이 혈액을 보내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또한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체내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세포 활동이 활성화되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서 일상생활 동작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혈액순환도 개선되어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증가하고 노폐물 제거도 빨라집니다. 또한 엔도르핀 분비가 증가해서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 합성과 함께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해요. 이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우울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기분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멜라토닌 분비 리듬을 조절해서 밤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단백질 위주 아침 식사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해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 당뇨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하루 종일 에너지 수준을 높게 유지시킵니다. 가벼운 산책은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해요. 또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인지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하루 계획 적기는 뇌의 실행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목표 설정과 실행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어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햇볕을 쬐어서 기분이 좋아지면 운동할 의욕도 생기고 운동을 하면 식욕이 좋아져서 영양도 개선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건강이 급속도로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김순희 할머니, 94세는 이 습관들을 시작하기 전까지 매일 아침이 고역이었습니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소화도 안 되고 온몸이 뻣뻣해서 움직이기 힘드셨어요. 그런데 이 7가지 습관을 차근차근 실천하신 결과 지금은 94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간단한 것들이 뭔 소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봐도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상쾌할 줄 몰랐어요. 지금은 하루도 빠뜨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딸분도 놀라운 변화를 증언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아침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시면서 일어나기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희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실 정도로 모든 수치가 좋아졌어요. 이런 변화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습관만 있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히 이어가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습관들을 단순히 건강을 위한 의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즐거운 의식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감사하고 몸을 깨우는 시간을 명상처럼 여기며 햇볕을 쬐면서 자연과 교감하고 산책하면서 동네 이웃들과 인사 나누고 계획을 적으면서 하루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죠.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꾸면 습관 실천이 훨씬 쉬워지고 지속 가능해집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아침 습관을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장수가 가족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침대에서 3분간 몸을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몇 달 후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내 모습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놀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영상을 다시 떠올리시면서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7가지 아침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침대에서 3분간 몸 깨우기. 둘째, 미지근한 물 1컵 천천히 마시기. 셋째,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 넷째, 15분간 햇볕 쬐며 심호흡. 다섯째,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 여섯째, 30분간 가벼운 산책. 일곱째, 하루 계획을 적으며 뇌 활성화.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건강한 장수는 여러분의 권리이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기도 해요.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혹시 이런 소중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나는 내일부터 이것부터 시작해볼 거야. 이미 이런 습관을 실천하고 있는데 정말 좋더라 같은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한 장수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족분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이런 좋은 습관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처음에는 귀찮아하시거나 효과를 의심하실 수도 있지만 꾸준히 응원하고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런 습관들을 시작하시면 나중에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어요. 건강한 장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올바른 습관의 결과이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건강한 90세를 향한 여정에서 이 7가지 아침 습관이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아침 습관으로 더욱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 이막이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꽃피기를 바랍니다.